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엄마표 영어의 1세대 선배맘 정정혜 선생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다 나오시면 항상 이제 반응들이 좋으셔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시고 소소한 강의도 많이 하셔서 이제 보시면은 정정혜 선생님 나오셨네요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보면은 파닉스 관련된 질문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영원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 목록에 항상 탑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너무나 하고는 싶지만 아이가 알아듣는 건 다 되는데 읽는 것만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질문을 약간 더 구체화시켜서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가 가르칠 시점인가를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영어 학원에 보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파닉스. 그죠? 우리 사이트 일단 와드. 파닉스.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파닉스를 가르쳐요. 보통 그냥 일반 학원이. 근데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냥 학원에 보내면 1년을 파닉스를 가르쳐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에는 뭐 제 입장은 그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네네. 현실적으로 그러하고 네. 그러면 그냥 내가 엄마표로 혹은 그냥 내가 내 아이를 어떤 학원에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간 교습소라든가 파닉스를 가르치면 어떨까 하고 제일 먼저 드는 사인은 아이가 문자에 좀 민감해. 자꾸 알파벳도 보고 간판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줬더니 자꾸 나 읽는 거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꾸 읽으려고 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렇게 책 들고 혼자서 책을 들고 막 읽어요 얘가.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초성? 뭐 그렇죠. 이 정도? 그리고 뭐 어떤 건 통문자로 하고 어떤 거는 뭐 좀 비스무리하게 읽어요. 그러면 얘가 읽으려고 하는구나. 가르쳐야겠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정말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일단 만약에 아이가 문자에 관심을 가지면 파닉스 책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저도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만 이제 파닉스를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쉽게 배우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만약 오래 걸리는 아이들 어떤 방법을 조금 택하셔서 그동안 이제 개선해 보셨는지. 아이가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을 건 없지만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다양해요. 어떤 아이를 하나를 예를 들면 7세 아이인데 엄마가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림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귀가 좋아서 들은 소리를 저보다 훨씬 더 똑같이 영어 발음으로 뱉어내는 아주 그 귀가 좋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수업을 처음 왔을 때는 막 돋보이는 아이였어요. 파닉스를 시켜봤더니 파닉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하면 5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알파벳 사운드잖아요. 그거는 그냥 파닉스를 하든 안 하든 다 가르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시는 게 좋고 이제 문제는 2단계부터인데 2단계는 이제 블렌딩이 되는데 가 모여서 캣가 돼야 되는데 계속 크에트인 애가 있어요. 블렌딩이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발음을 우리 외국에는 없는 발음이잖아요. 이렇게 읽어서는 아닐까? 저는 좀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발음을 다 버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한글로 적어서 는 키역 적고 맞아. 애하고 티긋 해가지고 얘가 캣이야라고 이렇게까지도 해보고 정말 온갖 수를 다 써도 안 되는 아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블렌딩 2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막히는 아이는 걔는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지금 걔는 파닉스 할 수 없어요. 그런 아이가 1년, 2년 지나서 다시 하면 블렌딩이 되면서 잘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걔들은 그렇게 쭉 가면 되고 일단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엄마표라면. 근데 아이를 학원에 보냈으면 뭐 영어 학원을 그만둬야 되는가. 이제 거기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지 되는데 아이를 영어를 아예 안 시킬 게 아니면 아까 학원을 안 보내고 엄마가 할 것 같으면 많이 읽어주고 영상 노출하고 좀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다시 해보고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고 학원에 보내시면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 그러니까 파닉스가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 알파벳하고 단모음하고 3단계 이제 매직 E 들어갔어요.
매직 E 하고 있는데 2단계를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프를 보면 캡, 케이프 두 개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캡이든 케이프든 무조건 케이프라고 읽는 아이가 나와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그리고 4단계 들어가면 2, 3단계가 무너져요. 뒤로 가는데 앞에 다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의외로 쉬워요. 복습 계속 하면서 까먹지 않게 꾸준히 매일 막 일주일에 한두 번 영어 파닉스를 하면 뒤가 다 무너지니까 네. 매일 조금씩 잊어먹지 않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 그런 그러니까 아이는 보여주면서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엄마가 소리를 내주는 그 그렇죠. 방법 말씀하시는 응.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도 좀 복습도 계속 하고 뭐 네. 어쨌든 소리 계속 내보면서 네, 넘어가면 되는 아이고 네. 그 걔들은 이제 좀 안 되는 경우에 아예 안 되는 스탑해야 되는 경우와 좀 힘들게 가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쵸?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또 꽤 돼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가르쳐 보면 똑같이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또 바로 그냥 책만 읽어줬을 뿐인데 그렇죠. 바로 익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음. 어떤 아이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난 단지 책만 읽어줬을 뿐인데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아이가 있고 네. 어떤 아이는 뭐 파닉스를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단모음 5개를 이제 천천히 매번 배워야 되는데 하나 가르치면 그 다음 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깨우쳤어. 네. 매직 E를 A가 들어간 매직 E를 가르쳐줬더니 네. 뭐 다 배웠어. 다 익혔어. 그런 식으로 금방 파닉스를 굳이 이걸 5권을 해야 되나 싶은 맞아, 아이들. 맞아. 전혀 그럴 필요 네. 없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엄마표면 의외로 간단하다. 어, 그냥 맞아, 안 해도 맞아. 된다. 그쵸. 그냥 책만 읽어줘도 예, 파닉스 익힐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그걸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년, 1, 2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시즌 또에 보는 그렇지.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선생님 파닉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 엄마들한테도 저도 그러거든요. 엄마표 영어 하면서 아이가 파닉스 너무 힘들어한다. 그리고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아직도 못 읽는다. 그쵸. 그러면 조금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쵸. 그 어떤 파닉스 교재를 추천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맞아요. 종종 있어요.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네. 어머니들이 정답을 원해요. 요거 딱 찍어서 맞아요. 요거 딱 답 하나. 네. 제가 답 하나 못 드립니다. 네네. 우리 이 영상이 오랫동안 방영될 네. 거잖아요. 네네. 제가 막 찍었는데 그 책 절판되면 몹시 곤란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나이의 연령에 따라서 또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교재를 고를 수 있는 어떤 어떤 그 레인지가 뭐라 그러죠? 범위가 아주 넓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시킬 때는 5권짜리 파닉스 교재는 안 시켜요. 저희 아이랑 그리고 이렇게 막 파닉스 교재 안에 쓰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파닉스 교재가 있고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파닉스 교재가 있어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럼 저는 쓰는 파닉스 교재를 고를 건지 아니면 한 권짜리 눈으로 읽으면서 쫙 넘어가는 파닉스 규칙을 설명하는 그런 교재를 고를 건지 그러네. 그걸 일단 고민 뭐 상황에 맞게 일반 유치원에서 한 3단계 장모음까지는 배우고 와요. 정말요? 네, 그렇게 빠르구나. 그게 원래 유치원 네, 5세반부터 네, 네. 알파벳 쭉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가 나 분명히 안 가르쳤는데 애가 어느 정도 뭐 아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 드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한 권짜리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아니라도 아이가 평소에 그림책 많이 읽어줘서 자꾸 읽으려고 한다 애가. 그리고 통문자를 좀 알고 있다. 그럼 그냥 한 권짜리로 가볍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아이에 따라서 워크시트 푸는 거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나는 단어들도 좀 익히고 쓰는 것도 좀 알파벳 쓰는 것도 좀 시키고 천천히 하고 싶다. 그럼 5권짜리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시중에 4권, 5권 그리고 한 권짜리도 쓰는 것이지만 한 권짜리도 있고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막 기억이 나요. 예전에 저도 막 교재도 사용해보고 어떤 해에는 그냥 그림책으로만 쭉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파닉스 교재가 너무 늘어지면은 그거 좀 힘드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읽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쓰기까지 같이 하는 맞아요. 게 꼭 필요한가 이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파닉스를 시키는 이유가 읽고 그 소리의 음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거기 때문에 꼭 쓰기와 함께 갈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그렇죠. 이쪽에 이해를 네. 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리고 아이가 막 한 2학년이다, 3학년이다. 네네. 그러면 그때는 쓰기도 같이 알파벳 써야 되니까. 네, 그럴 네, 때는 네. 쓰기까지 같이 있는 게 좋고요. 네네. 만약에 아이가
한 권으로 간단한 쓰기까지 하는 알파벳 전체를, 그러니까 파닉스 전체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스펙트럼 파닉스 그레이드 1이나 그레이드 2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예, 이제 예. 뭐 원서니까 절판될 것 같지 않고, 네네네. 그리고 국내 네네네. 출판사와 충돌도 없고,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스펙트럼 파닉스 그레이드 1이나 그레이드 2는 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아이들이 그 중에 한 권만 그레이드 네. 1만 하시든 아니면 그레이드 2만 하시든 네. 이렇게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 역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기 때문에 찐 정보를 선생님께서 또 투척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파닉스나 뭐 사이트워드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 할 때 다른 우리가 보통 평소에 어떤 엄마표 용어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면 너무 안 많은 되죠. 거예요. 안 됩니다. 교재만 안 됩니다. 하느라고. 학원도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파닉스 5권 다 풀려면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지 돼요. 네네, 그래서 엄마표로 5권 저는 막 그렇게 강추드리고 싶진 않고 좀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5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5권 중에 마지막 5권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권 알파벳 사운드는 괜찮아요. 네. 2권 단모음도 뭐 어휘도 익히고 목적을 거기다 두신다면 좀 쓰기 연습도 하고 괜찮아요. 3단계 그 매직 E 룰도 조금 지겹긴 하지만 너무 길어서 그래도 뭐 괜찮아요. 네네. 4단계 할만합니다. 네. 자, 5단계는 굳이 저는 막 강하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OW가 네. 어떨 때는 바우고요. 어떨 때는 보우예요. 오우 아니면 아우 이렇게 그래서 읽으니까. 어우, 아우가 네. 룰이 없어요. 그냥 그 단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네. 그걸 어떻게 아이한테 외우게 시키겠어요? 가혹한 네네. 거거든요. 아이가 네. 문장 안에서 이 단어를, 단어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장과 함께 배웠을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 하나만 떼서 외우기에는 규칙성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예. 힘듭니다. 그래서 5권을 만약에 한다 하시더라도 음. 마지막 5권은 너무 그쪽에다 포커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파닉스 교재를 하더라도 이제 스토리북을 저는 같이 읽는 것이 당연하죠. 좋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우라든지 오우라든지 다르게 이제 발음이 나는 것은 이거는 교재로서 막 달달달 암기를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통해서 그 맥락에서 그럼요. 그리고 네, 파닉스는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스킬입니다. 우리가 네. 해야 되는 이 많은 영어에서 요만큼 있는 진짜. 스킬이에요. 네, 요만큼. 그래서 요거 하느라고 네, 이거 네. 다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유 이제 선생님께서 또 아주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 선생님이 또 이제 리더스북, 챕터북 영어교육법 또 책을 내셨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챕터북 읽는 아이들의 특징 해가지고 어머니들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이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리더스북에서 이걸 굳이 단계라는 말 저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굳이 이게 막 챕터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또 많은 어머님들이 또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아이와 잘 그렇죠. 되는 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보시는 그 의견도 또 궁금합니다. 일단 챕터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네. 챕터북을 들어가는데 네. 잘 못 들어가는 아이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긴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되는데 네네. 걔는 긴 책을 읽는데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은 챕터북에 또 잘 못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실력이 없어서 챕터북에 들어갈 단계가 안 됐는데 근데 시간적으로 리더스에 2년을 있었어. 챕터북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아이들을 보면 간 아이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렇죠. 그쵸. 비교가 되니까. 챕터북으로 못 넘어가는 아이들은 왜 못 넘어가지? 그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긴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좀 다른 짧게 읽을 수 있게 챕터북은 말 그대로 챕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early 챕터북이 사실은 뭔가 챕터북보다 훨씬 쉽게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early 챕터북이 챕터북보다 훨씬 어려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early 챕터북은 좀 짧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네. 보통 권당 2,000단어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준은 높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고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early 챕터북으로 좀 이렇게 호흡이 짧은 아이들은 들어가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챕터북하고 난이도가 비슷한데도 짧게 나와 있는 리더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무늬만 리더스지 난이도는 챕터북인 것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도 그래픽 나블도 괜찮지 않나요? 아, 괜찮죠.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줄글을 잘 즐기지 않는 친구들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글 책에 적용되는 맞아요. 이야기라고 봐도 그럼요.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우리말 책을 즐기는지가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선생님도 하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말을 맞죠. 긴 걸 못 읽는다면 영어 원서 긴 거 당연히 못 읽겠죠. 네. 그런 경우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리 챕터북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보완해서 조금 영어가 친근해지는 방법을 계속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쵸.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 없어서 챕터북으로 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뭔가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인은 애가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아직 아이가 챕터북으로 갈 실력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실력을 올려줘야지 되니까 어떻게 실력을 올려주느냐. 한 리더스에 1, 2년 동안 1년은 기본이고 2년은 머물러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영어책 읽기에 혹은 영어 노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평소에 그걸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때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어 영상 노출이 평소에 되고 있는지 그게 정말 되게 또 하나의 지표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영어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 소리 자체가 그냥 그 청의력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맥락 있는 상황에 적합한 그런 소리 노출이라는 것은 결국엔 또 영상북이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가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가정에서는 챕터북 진입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에서 선생님도 같이 비슷하게 느끼신 거 맞죠? 동의하죠.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리 노출이라고 하면 영상과 또 뭐가 있을까요? 흘려듣기? 흘려듣기, 그리고 집중 듣기. 세 가지가 있는데 영상은 당연히 뭔지 아실 거고 흘려듣기는 그냥 틀어놓고 쭉 매일매일 소리만 듣는 거. 매일매일 흘려듣는 거고 집중 듣기는 아이가 리더스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집중 듣기는 자기 수준보다 좀 높은 책을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스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챕터북으로 집중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챕터북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왜 이렇지 하고 고민할 정도라면 그래도 최소 2학년은 됐을 아이들이잖아. 2학년, 뭐 3학년, 4학년 보통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공부시키셔도 돼요. 약간 보조적으로. 그렇죠. 그러고 막 예를 들어 유치부 애들한테 가혹하게 앉혀놓고 막 오디오 집중듣기 30분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이상 되면 그래도 좀 앉혀놓고 시키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줄여서 시간을 10분만이라도 쪼개서라도 문자와 소리가 함께하는 그런 책 읽기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련되게 정리를 해주셨군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 듣기도 노출의 한 종류다. 그럼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딱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수준에 그렇게 맞지 않아도 조금 수준 높은 거 들려주셔도 된다. 약간 챕터북을 이제 집중 듣기로 듣는 건 괜찮다라는 그 말씀이 이게 노출의 한 종류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막 뜻을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걸로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 듣기가 목적이 내가 영어의 소리에 길을 틔우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아이가 이상하게 혼자서는 안 읽으려고 하는데 오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보라고 하면 잘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silent reading과 reading while listening의 어떤 학습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독과 집중 듣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될까요? silent reading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묵독과 집중 듣기가 학습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논문이 이미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혼자서 읽는 거를 별로 내켜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면 그냥 집중 듣기처럼 오디오를 틀어놓고 오디오 소리와 함께 책을 쭉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애 수준에 딱 맞다고 하면 그거의 기준이 읽기 속도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분에 150단어 정도로 아이가 묵독을 하면 그거는 걔 온 레벨이에요. 자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디오북을 골랐는데 오디오의 속도가 보통은 이제 챕터북 정도 들어가면 140
뭐 130, 40에서 105, 60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묵독에서 말하는 기준치와 비슷하거든요. 정상 속도니까.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렇게 막 오디오를 들었다고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음성 지원 효과랑 비슷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표현을 해요. 네, 음성 지원 효과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영어 소리를 많이 들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그냥 글자만 봐도 음성 지원 효과처럼 막 외국인이 읽어주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날 정도까지 그만큼이나 평소에 영어 노출을 많이 해주시면 그 정도의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선생님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엄마표 영어를 그동안에 이제 진행하는 가정 너무나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 엄마표 영어가 잘 되는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의 특징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예. 일단 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재밌네요. 잘해도 네, 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우리 아이가 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애 2명인데 네. 첫째는 완전 성공했지만 둘째 똑같이 했는데 심지어 노하우까지 더 많이 쌓였어요. 네. 둘째에 전혀 효과 없는 집들 보신 적 네. 아, 전혀 너무 다르죠. 맞아요. 첫째, 둘째는 이건 저기, 집마다. 그렇죠. 엄마표로 성공한 집들은 물론 부모가 잘한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아이가 잘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단 겸하게 그걸 인정하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이제 그렇죠. 언어적인 어떤 기본 지능이 좀 높은 친구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른데 엄마랑 아이가 약간 영어를 배우는데 합이 잘 맞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네네. 언어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네. 사람이니까 우리가. 네네. 그래서 아이도 참 자질이 괜찮았고 네. 기본적으로 괜찮았고 엄마랑 합도 잘 맞았고 네. 그런 집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결국은 또 이게 엄마와 아이와의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좀 소통이 잘 되는 가정? 그렇죠. 소통 정말 중요한 단어 네네네. 소통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까다롭게 굴면 고마워하셔야지 돼요. 아이가 까다롭게 굴면 걔는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싫고 나 이런 거 하고 싶고 뭐 자꾸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 의견을 되도록이면 따라주면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것이 네. 맞고 아이가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들으면 들으라는 대로 뭐 보라면 보라는 대로 다 하면 그게 꼭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끝까지 잘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좀 영혼이 담기게 아이의 맞아요. 영혼이 담기게 마음이 담기는 과정을 계속 맞춰가면서 가는 거라서 네. 되게 교재비도 많이 들고 그죠? 풀셋 샀는데 애가 안 보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그거 받아들이셔야지 돼. 막 화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엄마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쟤는 까다로워 이러지만 그거가 그렇게 나쁜 거가 아니라 그럼요. 아이만의 어떤 독특한 기호가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배울 때 또 좋은 점으로 그럼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거는 열심히 재밌게 하거든요. 그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게다가 영어는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만 있다면 그쵸. 또 콘텐츠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선생님. 예. 선생님, 그 오랜만에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또 재밌는 말씀들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그럼 출연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자주 오랜만에 불러주세요. 만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